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다 나온다. 기출숫자 완벽정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암기하자. 주택법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뭐죠? 주택으로 돌려주는 회사채, 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돌려준데 상환기간 몇 년이죠? 3년. 자, 이렇게 읽어요. 상환이 3년 하는 거 기억하시고, 상환 그러면 이 채권은 김영식 증권입니다. 자, 돌려받은 셈이 정해져 있죠. 김영하면 뭐 써야 되고요? 보증은 민간, 등록 사업자가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증까지 세우더라 돈 문제가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게 주택 상환 사채 그랬죠. 우리 공법에 무슨 채권하는 게 3개. 채권 중에서 사채하는 게 하나. 자, 하나. 네. 채권은 3개는 다 양도 가능. 사채는 양도가 안 됩니다. 주택 상환 사채 양도 걸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어요. 단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상환이 3만이 몇 년? 3년.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면 이 단어부터 집단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 허가입니다. 근데 그냥 건축 허가가 아니고 집단 건축 허가. 한 번에 30개 이상, 30개 이상, 대중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29개 이하면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30개 이상이면 주택법의 대상이 되고, 건축법은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옥일 때는 몇 호 이상? 50호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거 봐요. 한옥 몇 호? 50호. 이렇게. 한옥 5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한 번에 30개 이상을 건설하다 보니까 승인권자의 구청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구청장이 없다는 거, 그때 사이즈가 승인 대상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고요. 10만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6장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미만일 때.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구청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심할 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자, 국가가 주택 건설할 때 국가가 건설을 한다.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가 사업을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 도시개발 사업 또는 택지 개발 사업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가가 하더라, LH공사가 하더라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자, 지역균형개발. 이럴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그 다음에 구청장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신청할 때 60일 내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받으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고요. 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주고,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20일 내 알려줘라. 개정사항이죠, 이거.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20일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부터 착수기간. 자,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착수입니다. 승인받은 경우는 승인만부터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전체로 승인받는 경우와 이렇게 공구별로 나누어서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 이렇게 나뉜 경우가 있네요. 그때 자 이렇게 전체로 승인받으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내 착수입니다. 만약에 5년 미착수면 사학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때 연장은 몇 년 범위 연장? 1년. 자, 뭐 분쟁이 소송상 분쟁이 발생했더라. 조건 미이행 때문에 기반서 설치 때문에 자, 지연되고 있더라. 예, 그러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상 분쟁일 때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때 요 최초 공구입니다. 여기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착수입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고 정답이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조심할 게 자, 여기 승인 받고 2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승인받고 5년이고 여기가 승인받고 2년이면 여기가 최초 공구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받고 2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구를 최초 공구, 외의 공구, 1공구, 2공구하고 나누잖아요. 그 나눈 이유가 착공 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이잖아요. 자,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시점이 착공 신고로부터 2년 하는 거. 이때는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요게 원상복구 되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기억할게요. 자, 승인받고 몇 년이에요? 5년. 승인받고 몇 년이에요?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승인받고가 아니고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다라는 거.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두 번째 공구는. 승인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취소할 수 없냐. 그러니까 자, 요거 취소하면 최초 공구가 폭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완료 불가능입니다. 부도 파산으로 공소완료 불가능이더라.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더라. 근데 보증인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취소할 수 없는데 착공 신고로부터 2년 하는 것까지 연장은 1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 청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했으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자,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요 매도 청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고 나머지 대지에서 매도 청구인데 그 대지는 매도 청구를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합니다. 그때 대지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대지에 정착물, 건축물 있으면 이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전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알박기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80% 이상 95% 미만, 90%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이제 원주민 그럽니다.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자를 못하고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원주민은 알박기 할 수 있다. 요게 알박기 10년 땅 잡고 버틸 수 있습니다. 알박기 몇 년이요? 10년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청구 이야기였고.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유지는 국가 거, 공유지는 지자체 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했다. 조합주택을 건설했다. 이를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 이럴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몇 년 내 착수해야 된다? 2년. 2년 미착수면 매각, 판 것은 대사온다, 환매,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이런 주택법이 있잖아요.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취소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딱 한 군데만 우리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 나와요. 교란 행위 나와요. 자, 주택공급서 교란 금지 행위, 금지하는 행위에서 나오는데, 자, 거기서 우리 주택상환 사채나 입주자 저축 증서나 이런 딱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상속이나 저당은 가능하고 채권 양도 가능하다라면서 공부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주택금서 교란 금지 행위에 위반해서 자 매매했다, 양도했다. 그때 그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 딱지 거래일 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주택법은 계약 취소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요.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자, 사채나 청약 통장이나 이런 딱지 불법 거래할 때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 더 조심해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 할 수 있다. 2년 미쳤으면. 자, 채비지 매각입니다. 경비 충당하는 땅이죠. 주택법의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시 채비 좀 팔아주세요. 그럼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우리는 이걸 일명 날벼락 그럽니다. 2, 3, 4, 5 다 시가 이렇게 구성됐네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아파트 500세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준공검사 받았죠? 그럼 이게 분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요만큼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나타나는 슈퍼갑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자, 실소유자, 소유권 회복한 실소유자가 나타나요. 그럼 요 실소유자 갑에게 500세대가 자, 요걸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한 사람의 사익과 500세대의 사익을 비교하니까 500세대의 사익이 현저히 크더란 거죠. 이 500세대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500세대가 갑에게 자, 야, 너 소유권 회복했는데 너 나한테 팔고 나가. 뭘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매도 청구는 소송상 매도 청구고 대표자 선정을 했는데 얼마 제동이요? 4분의 3. 그때 판결의 효력은 여기 500세대 전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 요건 요게 몇 프로 미만이 되고요? 5%. 서류 송달은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 2, 3, 4, 5 다 시가. 서류 송달 몇 년?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몇 프로 미만? 5% 미만. 판결 효력은 다. 가격은 시가. 그리고 이 500세대가 사업 주체 건설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자, 사용검사 신청하면 사용검사 기간은 15일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건축법은요. 사용검사예요?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하고 됐잖아요. 7일 이내 못하고 검사하는 거죠. 교부관에서 사용검사 사용승인하고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7일 내 합격하면 교부. 7일 내 교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격하면 교부입니다.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 이건 건축법이야 이거. 여기는 며칠 내 15일 이내에 사용검사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 넣었네요.
자, 관광특구에서요, 좀 특이한 게 공원특구인데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몇 미터 이상이죠?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땅가 플러스 집값으로 구성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이고, 관광특구나 자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구역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자,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자, 사업 주체는 사업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업 따라 건설된 주택 및에 대해서,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승인이 아니고 신청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일이죠.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설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며칠까지요?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가로 열고 주택조합일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항상 신청일입니다. 60일이죠. 자, 주택조합일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60일. 그래서 이렇게 함결했어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60일 동안 부리면 안 돼요. 주사 부리다가 걸리면요, 무효.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 처벌 규정은요, 2학년 2반. 1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며칠이요?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부기등기 하는 거죠. 근데 공적 주체는 부기등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했던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자, 분양가격 제한과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 승인 신청 있는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심사위원회 며칠? 20일.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 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는 며칠? 40일 심사. 해제 요청 시 심의는 며칠? 40일 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20일. 해제 요청 시 심의는 40일 심사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중 이렇게 됐네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직전부터 소거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 직전부터 소거하여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몇 프로 이상 증가했어요? 20%. 직전으로 소거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두 달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0대1 이렇게 됐네요. 두 달간. 그러니까 자,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거래량 20% 증가, 두 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면 10대1. 자, 보세요. 여러분 애들만 보고 있으면 물가의 내용 같아서 걱정이 몇 배? 2배.
물가 2배. 물가 몇 배요? 2배. 이렇게. 지금 제가 걱정이 물가 2배. 여러분을 물가에 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너무 힘든가 봐요. 자,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학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거든요. 조금만 힘내시고, 자, 이제 한 달 좀 넘게만 참으시면 바로 시험이니까 그때까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힘내시고, 오늘 이 시간 좀 전에 우리 학생하고 통화한 것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힘내시고, 자, 자격증 가져가서 우리 필드에서 만나게요. 아셨죠? 예, 화이팅하고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물가에 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2배, 물가 2배. 마음이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자, 거래량 20%. 거의. 청약 경쟁률 2달간 5대1, 2 곱하기 5는 10대1 국민대 규모일 때. 자, 이렇게 가로넣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입주자들이 거주 의무하는 거.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 상속받은 제하고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보면서 5년 이내에 보면서 분양가율과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기간,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는 입주 가능부터 5년 이내에 보면서 일정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요 5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거주 의무 기간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이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투 그랬죠? 원해요, 투예요. 투. 그냥 누구? 국장. 시도사 2명이고요. 자, 재검토는요? 반기마다 재검토.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분상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제 있고요. 조정. 투기 과열지구가 있어요. 분상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있고, 조정 대상제 있고, 투기 과열지구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국장. 조정 대상지역. 국장. 투기 과열지구. 국장. 시도지사. 이때 국장은 시도지사한테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돼 있고 지정할 때. 자, 그 다음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칩니다. 셋 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는 자 재검토돼서 규정이 없고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 투기 과열지구도 반기마다 재검토. 어떻게 했다고요? 반기마다 재검토. 개정사. 공법의 재검토는 공법상 재검토 그러면 다 5년이에요.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만 반기.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긋고 가면 좋겠네요. 이때 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직전부터 속어봐요. 자 주택 공급 있었던 2달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요 10대1. 분양가 상한제 요건과 똑같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분양계획이 30% 이상 뭐 됐어요? 감소. 여기 보세요.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위축이란 건 뭐예요? 감소죠. 몇 프로 이상이요? 30%. 월은 30일이죠. 월은 30일이에요. 30%. 연은요? 급격하게 감소. 월 30% 감소, 연 급격하게 감소. 월과 연을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주택거래사 시험에서. 월은 30일, 30%, 연은 급격하게 감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뭐가 많아요?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되죠. P축, Q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Q1, P1이죠. 자, 여기 공급이 감소됐잖아요. 30% 이상. 공급이 감소되면, 자, 공급이 Q2로 감소됐잖아요. 가격이 P 튕기죠. P2로 상승되니까 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전국 평균 이하,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나 주택보급률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 상승.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월 30% 연급격. 두 달간 5대1, 구매대 규모면 10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자, 30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 건설장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복리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주택은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50% 초과 출자했어요. 초과 출자. 그러면 이것도 공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자, 공적 주체인 국지 LG도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있죠.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하우스 가면 삐까 번쩍이잖아요. 여러분 분양받으니까 허접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사적 주체뿐만 아니라 국지 LG라는 공적 주체도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죠. 이런 공적 주체도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한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되고요. 마감자재를 자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받은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할 때는 자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당초 마감자재가 B값 번쩍이었으면 이것도 최소한 B값 번쩍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 자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 하여야 한다. 고쳐주세요. 마감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B값 번쩍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보가 나왔네요.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가 손댄 시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한 자 또 뭐 주택 구금서 교란 금지 행위 있었죠. 이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자 전매 알선하거나 주택 구금서 교란 금지 행위에 위반 행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학년 3반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전에 전매 차익이 만약에 2억이었다. 2억의 3배면 얼마죠? 6억. 3천 초과했나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6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3년의 징역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